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오늘은 이제 선생님들에게 코덱스 사용법에 대해서 특히 코덱스를 사용할 때 교사들이 어떤 부분에 중점 두고 사용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코덱스라는 프로그램을 코딩 에이전트로 알고 있어서 교사가 쓰기엔 좀 어려운 것 아닌가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코덱스라는 게 GPT보다 조금 더 활용하면 편리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덱스를 어떻게 설정해 놓고 사용해야 되는지, 코덱스의 각 버튼은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그걸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잘 따라오시면 선생님들이 코덱스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설정하고 사용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첫 번째 화면 이걸 쭉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 새 채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선생님들 챗GPT 쓰셔 보셨죠? 그 챗GPT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이제 LLM하고 작업을 시작할 때 나타나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버튼을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플랜 모드라는 게 있고 목표 추진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플러그인들이 있는데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사진 및 파일 추가라고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사진 추가하는 거고요. 두 번째 플랜 모드로 이렇게 해놓으면 계획이라고 뜹니다. 선생님이 어떤 것을 만들고 싶을 때, 설계하고 싶을 때 먼저 이 GPT하고 의논을 하는 거예요. 플랜 모드를 체크를 해제하면 얘가 선생님이 말한 것을 바로 실행하고 파일을 만들거나 뭐 추진하는데, 플랜 모드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계획서를 쭉 작성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계획서를 작성한 걸 바탕으로 실행하면은 얘가 계획서에 적힌 내용대로 작업을 진행하죠. 그래서 앱 같은 거 만들거나 선생님이 PPT 만들거나 이럴 때 플랜 모드로 한번 돌려보시면 이제 선생님이 대충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얘가 이렇게 찰떡같이 알아듣고 쭉 정리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정리한 내용을 보고 여기는 이렇게 바꾸고 저긴 저렇게 바꾸고 하면서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수정해서 진행시키면 되겠죠. 두 번째, 이게 목표 추진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를 하면 목표라고 뜹니다. 그러면 이제 이 GPT가 멈추지 않고 그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계속 구동을 하는 겁니다. 외국 사례를 들어보니까 막 20시간 넘게 하는 것도 있대요. 근데 이 목표는 선생님이 명확하게, 그리고 선생님이 진짜 원하는 것을 뚜렷하게 제시를 해주고 목표로 해놓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내가 하고 싶은 게 이건데 GPT가 너무 정확하게 잘 해줘. 그러면 이제 목표라는 걸 체크하고 돌리면 되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이 한 4시간이든 5시간이든 어디를 잠깐 외출하고 돌아왔을 때 GPT가 완성을 해놓는 거죠. 근데 이거 문제점은 뭐냐면, 내가 완벽하게 원하는 형식으로 만들지 않고, 예컨대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한 50%밖에 디자인이나 구성을 제대로 못하는데 목표를 해놨다. 그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만드느라 얘가 토큰을 다 사용해 버립니다. 목표를 할 때는 매우 정확하게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권한이 있습니다. 기본, 검토, 전체 권한, 사용자 지정이 있는데 저는 항상 전체 권한을 다 줍니다. 안전 때문에 자동 검토를 하시는 선생님이 있는데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좀 귀찮더라고요. 매번 얘가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이렇게 하면서 계속 물어보고 제가 앞에 앉아서 계속 예 버튼을 눌러야 되니까 저는 전체 권한을 해줍니다. 하지만 어차피 샌드박스 안에서 하기 때문에 전체 권한을 해도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이제 이 추론 단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낮음부터 매우 높음까지 있는데 그리고 여기 모델도 있죠. GPT 5.5부터 5.2까지, 그리고 속도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씩 말씀드리면, 지금 5단계에서는 대부분 다 중간을 두고 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우 높음으로 하게 되면 얘가 아주 사력 있게 생각은 하는데 필요 없는 것까지 너무 생각을 하느라 토큰 사용량이 많아지고 좀 느려진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평범한 작업일 경우에는 중간으로 놓고 사용하시면 좋고요. GPT 모델은 항상 5.5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선생님이 만약에 코딩을 하신다고 하면, 코딩을 한다고 해도 저는 5.5를 사용해요. 근데 코딩 중에서도 이제 뭐 단계가 있죠. 개발을 하는 단계가 있고 뭐 마지막에 검수하는 단계가 있는데 리뷰하는 단계가 있죠. 리뷰하는 거는 저는 5.3 코덱스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냥 다 5.5 씁니다. 굉장히 5.5가 제일 똑똑하고 마음에 들게 잘 해줘요. 5.5, 근데 토큰 사용량이 좀 많죠. 훨씬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속도 부분을 보게 되면 표준하고 고속이 있는데, 고속을 하게 되면 지금 선생님이 사용하는 것보다 조금 더 빨리 작업을 해주는
해줍니다. 컴퓨터 사용량이 늘어나겠죠? 오픈 AI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비용이 조금 더 많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저는 항상 표준으로 씁니다. 그렇게 제가 하는 것들은 막 급하게 해야 되는 것들이 아니라서 표준으로 해도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이크 모양이 있는데 이거는 누르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 그냥 제가 말하는 대로 이렇게 대사를 다 적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지하면 제가 말한 대로 이렇게 대사를 다 적어줍니다.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GPT한테 손으로 쓰기가 너무 힘들고 세팅이 힘들면 말로 구현을 하세요. 이렇게 다 지우고 플랫 모드로 하신 다음에 말하기 버튼 누르고 쭉 내가 생각하는 건 이거고 저거 이렇게 말을 하면 받아쓰기 해서 알아서 잘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전달하시면 되죠. 근데 중요한 거 하나 빠뜨렸네요. 항상 선생님 하실 때 여기 프로젝트를 새롭게 만드시고 하셔야 돼요. 프로젝트는 뭐냐면 지금 선생님이 작업하는 걸 하나의 폴더로 묶는 겁니다. 예컨대 선생님이 이 폴더를 따로 만들지 않고 예컨대 수행평가 폴더 따로, PPT 만들기 폴더 따로, 그 다음에 학습지 만들기 폴더 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셔야지 그 파일들이 각각 그 폴더 안에 저장이 되는 건데, 지금 만약에 프로젝트에서 하지 않고 이렇게 프로젝트에서 작업하지 않고 그냥 이 대화로 하게 되면 이게 나중에는 결과물이 어디 저장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이걸 누르셔서 새 프로젝트 추가, 기존 폴더 사용 누르시면 이제 어디에 할지 나오는데 뭐 다운로드 폴더에다가 새로운 폴더를 이렇게 항상 만드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폴더 안에만 다 저장이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나중에 사용하다 보면 내가 만든 거 어디 있지?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두 번째 검색인데, 검색은 선생님이 프로젝트를 이렇게 쭉 많이 만들었잖아요. 저도 보면 지금 엄청나게 많은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중에서 내가 옛날에 수행평가는 어디서 했었지? 기억이 안 나면 그냥 검색 버튼 누르고 수행평가 치면 됩니다. 그러면 관련된 프로젝트를 쭉 띄워줘요. 자, 그리고 이제 플러그인 한번 볼까요?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코덱스가 어떤 프로그램을 쓸 수 있게끔 붙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이 코덱스가 크롬 사용할 수 있게 크롬 붙여주거나 혹은 구글 스프레드시트, 지메일, 구글 드라이브, 구글 캘린더 이런 거를 연동을 시켜 놓으면 선생님이 채팅해서 여기 보면 플러그인이라고 있죠? 여기서 구글 캘린더를 체크하면 이제 얘가 구글 캘린더 안에서 해야 될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예컨대 6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 수행평가 기간이라고 메모를 해줘. 일정 메모 이렇게 하면 얘가 캘린더 들어가가지고 6월 1일부터 5일까지 메모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혹은 6월달 중요한 연수나 출장이 무엇이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캘린더 안에 들어가서 얘가 쭉 찾아준다라는 겁니다. 캘린더를 사용하던 선생님들은 이제 직접 달력 들어가서 확인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뭐 마찬가지로 이제 플러그인에서 메일을 누르고 G메일 안에서 내가 답장해야 하는 중요한 메일이 무엇이 있어? 괴조식으로 제목만 알려줘 이런 식으로 하고, 뭐 아니면은 여기에다가 긴급한 정도를 별표로 표시해줘 이렇게 하면 너무 옛날인데 답장 안 한 이메일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적어주기도 합니다. 이게 플러그인이에요. 어떤 프로그램을 코덱스가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플러그인 종류가 엄청나게 많고요. 뭐 피그마도 있고 뭐 많죠. 뭐 셀도 있고 쉐어포인트, 캔바도 있죠. 캔바 사용은 안 해봤지만 일단 연동은 해놨는데, 그 다음에 대부분의 이런 플러그인들은 코딩할 때 앱을 빌드할 때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코딩을 안 하신다 그러면 코딩을 안 하는 입장에서 주로 사용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거 다큐먼트 있죠? 이거 구글 닥스, 그 다음에 쭉 올라가시면 제가 사용하는 거는 캔바 정도, 이거 하이퍼프레임인데 이거 비디오 만드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오픈 AI 이제 디벨로퍼가 있는데 요거 저는 체크를 해놔요. 그러면 얘가 어떤 게 최신 정보인지 오픈 AI 공식 사전 같은 거죠. 거기에서 찾아서 저한테 대답을 해주죠. 그리고 구글 캘린더, 프레젠테이션, 크롬, 스프레드시트, 깃허브, 노션도 이제 관리 가능합니다. 코덱스로. 지메일, 구글 드라이브 이 정도 사용하네요. 또 필요한 게 있으면 그때그때 추가하면 되니까 너무 많이 설치는 하지 않습니다. 컴퓨터 유지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이게 진짜 별표 5개죠. 가장 중요한 거고 제일 좋습니다. 이게. 그렇죠. 플러그인이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스킬을 한번 볼까요? 스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아까 플러그인은 저기 다른 업체가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코덱스랑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코덱스라는 뇌에다가 Gmail이라는 칩을 꽂는 동시에 코덱스라는 머리가 Gmail을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런 형태인 거고, 스킬은 뭐냐면 코덱스라는 머리에 손을 붙여주는 겁니다. 예컨대 농구에서 자유투를 완벽하게 골인을 넣는 손, 뭐 예컨대 피구에서 공을 세게 던져가지고 상대편을 맞출 수 있는 손, 이렇게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손을 붙여주는 게 스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손이라는 것은 선생님이 무한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플러그인은 어떤 업체 거를 연결해야 되니까 그 업체가 없으면 선생님이 연결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손은, 스킬은 선생님이 어떤 작업을 하다가 이거 계속 내가 이걸 똑같이 반복하네. 예컨대 수행평가 이거 채점하고 좀 이따 수행평가 알려드릴 건데 뭐 이 단계를 거쳐서 한 명 한 명 내가 이걸 수작업을 하고 있네. 요거를 한 번에 다 해주는 거를 이제 단계별로 연결해서 그걸 스킬로 만들면 코덱스가 매번 그거대로 따라서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 그 손글씨 학습지 만들기라는 걸 스킬로 만들었고요. 스킬로 만들어서 선생님한테 이제 GitHub를 통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거 다운받으시면 여기에 스킬이 저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스킬 검색에다가 학습 이렇게 만들면 제가 학습지 만들기라고 배포를 했었거든요. 이 스킬이 있는 거예요. 얘가 그러면 이제 뭘 참고해서 어떤 형식으로 몇 장을 만들고 페이지 수는 어떻게 하는지 이거 절차를 쭉 알고 있고요. 그걸 손으로 익히고 있는 거죠. 그 절차대로 손글씨로 이렇게 학습지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스킬이라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처음 하시다 보면 플러그인이 뭐고 스킬이 뭐지? 라고 하는데 이런 겁니다. 구분을 하시면 좋아요. 스킬은 선생님이 매번 만들어낼 수 있는 거, 플러그인은 외부 업체를 연결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 코딩 고수들이나 이제 이 코덱스를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스킬을 아주 자기 입맛대로 잘 만듭니다. 내가 매일매일 하는 루틴이 있으면 그 루틴을 정확하게 스킬로 딱 구현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자동화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컴퓨터를 24시간 끄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한테 매우 유용한 겁니다. 자동화라는 건 뭐냐면 특정 시간에 예컨대 아침에 제가 출근을 7시 반까지 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이제 아침 7시 반에 가서 오늘 학생들의 진도가 예컨대 2학년 1반, 2학년 4반, 2학년 2반 이렇게 수업을 해야 돼요. 역사 수업을. 근데 오늘 수업하는 게 어디 범인지 진도표를 잘 모르겠어요. 몇 페이지까지 나갔는지. 그러면 얘한테 자동화를 걸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걸어 놨는데 아침 7시 40분이 되면 나한테 진도 브리핑을 해줘 라고 하는 겁니다. 요일별로 다르게 다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7시 40분 되면 얘 진도 브리핑이 띵 올라오면서 오늘은 몇 교시 몇 반, 몇 교시 몇 반, 몇 교시 몇 반 수업입니다. 그리고 각 반은 오늘 해야 될 수업이 뭐 70페이지, 뭐 임진왜란부터 뭐 이런 식으로 이 주제와 쪽수를 다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는 그 메모를 보고 오늘 수업할 건 여기구나 라고 생각해서 준비해서 수업을 들어가는 거죠. 이게 자동화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말로 들었을 때 굉장히 저도 굉장히 이거 아주 훌륭한 시스템인 것 같고 잘 쓰고 있는데 단점은 컴퓨터를 계속 켜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7시 40분에 제 맥북이 안 켜져 있으면 자동화가 안 옵니다. 그리고 한 번이라도 이게 꼬이게 되면 여튼 안 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아침 일상 메모 보고가 있는데 이것도 저는 이 자동화 코덱스로 이제 비서 역할을 시키려고 아침 7시 되면 제가 메모했던 거를 쭉 띄우게끔 해요. 제가 요즘에 해야 되는 것들이 뭐 교과서 연구나 이제 석사 논문 쓰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 할 때 이제 이 중요도 순서대로 이제 메모를 쭉 해놓거든요. 그럼 마치 아침 9시에 이제 얘가 컴퓨터가 켜져 있으면 메모가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중요 순서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면서 쭉 뜨는 거죠. 이게 아침 일상 메모 자동화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후 진도하기는 뭐냐면 제가 예컨대 2학년 아까 전에 1반, 뭐 2반, 4반 수업을 다 했어요. 그럼 이제 얘가 저한테 4시 10분, 중학교라서 4시 10분에 종례를 하거든요. 종례 딱 하고 나면 얘가 물어봅니다. 선생님 오늘 수업은 여기였습니다. 진도를 제대로 나갔나요? 라고 하면 제가 그 답변으로 네 라고만 합니다. 그럼 이제 얘가 진도가 이 3개 반이 진도가 다 나갔으니까 다음 진도는 무엇이다 라고 자기 메모리 안에 체크를 해놓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음날 아침에 또 진도 브리핑을 하게 되면
7시 40분에 또 오겠죠. 띠링 2학년 1반은 여기까지 했고 다음 진도는 여기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동화 세팅하는 방법도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할 텐데 한번 해놓으면 매우 좋습니다. 저는 이거 여기다가 아침에 어딜 수업해야 되는지만 보는 게 아니라 항상 그 밑에 그것도 나오게 해요. 현재 뭐 예컨대 오늘 5월 31일인데요. 5월 31일 기준으로 2학년 1반은 몇 페이지까지 나갔고요. 시험이 7월 예컨대 7월 3일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7월 3일이라고 가정했을 때 앞으로 남은 수업은 몇 회이고 예컨대 일주일에 2번씩 수업하니까 뭐 8회 정도 남았고요. 그리고 8회를 모두 진행했을 때 여기까지 된다. 여기까지 진도를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범위는 여기서 여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가 계산해서 줍니다. 이 부분이 좀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선생님들 만약에 이 부분 이제 필요하시면 이제 제가 다음 강의나 다다음 강의에다가 요거만 따로 설정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자동화는 좋긴 한데 이 자동화를 쓰려면 일단 24시간 꺼지지 않는 컴퓨터가 있어야 된다는 점. 그래서 선생님들 그 요즘에 맥 미니라는 게 엄청나게 팔리고 가격이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맥 미니가 전력 소모량이 엄청 작대요. 24시간 켜놔도 전기를 거의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맥 미니를 켜놓고 그 핸드폰에다가 이제 코덱스 연결해가지고 24시간 켜져 있는 맥 미니에서 핸드폰으로 이렇게 진도 보고를 시키게 되는 거죠. 하여튼 그렇게 하면은 내 손 안에 24시간 조교 같은 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선생님들이니까 이런 걸로 활용하는데 코딩하는 이제 개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24시간 코딩을 돌아가게끔 하고 내가 밖에 외출을 나가 있는 상황에서도 핸드폰으로 이제 코딩을 이제 바이브 코딩으로 전송을 해서 집에 있는 맥미니가 돌아가면서 코딩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첫 페이지에 있는 새 채팅부터 검색 플러그인 자동화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강의에서는 이 설정 안에서 뭘 해야 되는지 이 설정 버튼을 누르고 들어가면 다양한 옵션들이 있는데 내가 교사인데 이 코덱스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이걸 미리 세팅해 둬야 될까 부분 좀 어렵잖아요. 그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